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티비입니다. 일론이 올해 연말에 뭔가 보여줄 것 같아요. 그것이 드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충격적인 소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2분기 실적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다음 주가 되겠는데요. 지금 로보택시도 출시된 마당에 이제 FSD 이연 매출이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는지 이 부분 중요할 것 같습니다. FSD 매출 현재 추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중국 판매량도 잘 나온 것 같고요. 인도 진출도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 장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장문과 영두삼위와 같은 모습으로 끝났어요. 자, 일단 이번 7월달 계속해서 이 트럼프의 입에서 관세와 관련된 발언들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주요 교역국들을 압박을 하고 있는 트럼프인데요. 다만 당근책도 하나 있었어요. 이날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는데 미국 정부가 그간 중국을 향해 규제를 해왔던 엔비디아 AI 칩 H20이죠. 엔비디아의 H100 GPU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AI 칩이긴 합니다. 이 칩에 대한 판매를 그간 규제를 해왔는데 중국 정부의 판매를 승인을 해주었고요. AMD에서도 만드는 중국향 AI 칩 수출도 재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자, 이러면서 나스닥 초반에 주가가 좋았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보시면 10년물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거의 4.5%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유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만 국채금리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국채금리 상승에 영향을 주었던 거는 이 CPI 지수 발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국채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갔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겠죠. 자, CPI 지수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어제 프리마켓 때 나왔었는데요. 일단 예측치가 이전 대비 좀 높았어요. 이번에 발표되었던 CPI 지수는 모두 6월달 수치였고 이전이었던 5월달보다 예측치가 살짝 높았었습니다. 자, 실제 수치가 발표가 된 부분은 예측치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었어요. 근원으로 봤을 때는 예측치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었고 헤드라인 CPI 지수 이 전년 동기 대비 수치가 2.7%가 나오면서 예측치를 소폭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전월 대비로는 예측치를 모두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만 이전 대비 높아졌다라는 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직까지는 이 임럼프 형님으로 유명하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계속해서 유예가 되고 있어요. 8월 1일까지도 또 유예가 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아직 6월달 CPI 수치까지는 관세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높아지고 있으니까 관세가 실제 발효가 되는 8월 1일부터는 더욱더 인플레 우려가 커질 수 있겠죠. 그러한 우려감 때문에 오늘 주가 움직임이 영두삼위로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에 민감한 이 러셀 2000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하락이 굉장히 컸어요. 중소형주라든지 경기 민감주라든지 역시나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CPI 지수가 전월 대비 높게 나오자 어제 대비 금리 인하 확률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자, 어제는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62% 수준이었는데 오늘은 55.9%까지 내려왔어요. 한국 시간 오늘 기준 수요일 프리마켓에서 6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겠는데요. 이 6월 PPI 지수 발표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치가 나오면 이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나 저러나 나스닥은 지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반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물가는 어떻게 될지, 이에 따라 금리 인하는 언제 할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미국 증시가 움직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크게 한 차례 빠지고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증시를 챙기는 모습이고 최근 신고가를 달성한 점에 있어서도 뭔가 자화자찬하는 분위기가 나왔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쁘게 볼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장은 원래 대부분 하락으로 끝났을 법한데 미국 정부에서 중국의 AI 반도체 수출을 다시 한번 승인을 해주면서 반도체 지수 위주만 좀 강했습니다. 테슬라도 이런 하락 분위기 속에서 1.93%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테슬라 주가 오늘 오르법도 했어요. 좋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자, 아직까지는 이렇게 횡보 장세가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쐐기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7월 23일 실적 발표가 끝난 다음에야 위로 방향을 틀지 아래로 방향을 틀지 그 점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주가가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중국 판매량이 꽤나 잘 나왔습니다. 자, 실제로 현재 2025년 3분기 판매량이 보라색 막대가 되겠는데 지난 5개 분기 중에 가장 좋은 판매량이 2주차에 나왔어요.
무려 12,300대가 바로 2조차에 찍혀버렸습니다. 지난주 대비 145%나 급등했고 전년 대비 7.9%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렇게 시작이 좋다라는 건 모델 Y의 주니퍼가 잘 팔리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수입차 판매량을 넘어서서 그랜저보다도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게 지금 주니퍼입니다. 생산량만 받쳐주면 얼마든지 오도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아직까지 3분기 초니까 별다른 큰 추세는 확인해 보기는 힘듭니다. 누계의 추세는 뭐 전분기 대비 92.5% 3분기에 지금 상승을 했다라고 하지만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점은 자, 이번 3분기는 전년 동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녹색 막대보다 좀 더 위에서 마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올해 누계 중국 판매량은 지금 전년 대비 4.8% 속도가 느린 편이에요. 이번 3분기 시작이 좋은 만큼 3분기에 좀 역전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3분기 7월달 중국 판매량 스타트가 참 좋아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제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있었으니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인도 시장에 쇼룸을 오픈을 했고 오더도 받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되겠어요. 이 두 가지 중국과 인도에서의 좋은 소식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으면 오늘 주가가 좋을 법도 했는데 시장이 CPI 지수 때문에 흘러내리면서 같이 흘러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현재 테슬라의 최대 시장은 중국이나 미국을 들 수 있는데 인도 시장도 그만큼 포텐셜이 있어요. 지금 인도 시장에 공식적으로 런칭 행사를 하고 있는 테슬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뭄바이에 있는 쇼룸이에요. 쇼룸을 오픈하자마자 테슬라는 인도에서 오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초 인도는 이번 분기부터 시작하는데 8월 달부터나 되겠죠. 자, 문제는 이 가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300만 원 수준에 팔리고 있는 이 모델 Y RWD가 인도에서는 우리나라 원화 기준 9,500만 원 수준의 비싼 가격에 주문을 받기 시작했고 모델 Y 롱레인지는 더 비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1억이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인도에 잘 팔리지 않겠다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가격이 비싼 이유는 관세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도는 수입 차량에 100%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100% 관세 치고는 우리나라에서 5,300만 원에 팔리는 게 1억은 넘지 않는 수준이니까 관세가 100%다 부과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인도 시장은 성장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인도 전체 인구수는 14억 800만 명 수준으로서 세계 1위예요. 자, 그리고 세계 1, 2 부자를 다투는 게 또 인도입니다. 중국에도 역대급 부자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인도의 상위 10%, 약 1억 명 수준의 상위 10% 인구는 9,200만 명, 평균 소득이 14,000불에서 16,000불이라고 하는데 자, 이분들은 테슬라 차량 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상위 1%만 하더라도 전체 인구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920만 명, 즉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평균 연소득이 65,000불에서 66,000불로서 우리나라 연소득보다도 거의 2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상위 1%만 타깃을 잡아도 920만 대까지도 팔 수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른데요. 테슬라가 중국에 연간 60만 대 수준 이상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잘하면 인도에서도 충분히 많은 판매량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중요한 건 FSD 성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영상 보면 FSD 성능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사고가 났는데요. 신호등을 유심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직진 신호도 들어왔고 좌회전 신호 들어왔는데 직진하는 차량은 이 차량에 부딪혔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찍고 있는 FSD가 탑재된 테슬라는 멈췄습니다. 자, 그러니까 눈이 사방팔방 다 달려있기 때문에 이 버스를 감지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 차는 FSD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자, 이만큼 안전한 게 테슬라의 FSD입니다. 이러한 안정성과 성능의 우수성이 입증이 되면서 FSD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세에 있어요. 자, 여기 주황색 막대는 FSD 2연 매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재무제표상 대차 대조표 즉 밸런스 시트에 적혀있는 숫자예요.
아직까지 실제 손익계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2연 매출이 되겠습니다. 자, 2연 매출 잔액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 최근에는 자, 이렇게 플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자, FSD 구독이 증가를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이 2연 매출 잔액에서 빼다가 쓴 게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즉 2연 매출 인식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2연 매출 인식은 계속해서 이 추세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연 매출 인식이 증가를 했다라는 건 잔액이 줄어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잔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FSD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FSD 매출의 그 2연 매출 인식이 이렇게 분기별로 나와 있는데 2022년 4분기에 엔드-투-엔드 FSD 기술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마 버전 11일 것 같은데요. 이때 2연 매출 인식이 크게 이렇게 증가를 보여주었죠. 그 다음에 FSD 베타 사용 대상 확대, 그리고 유럽과 중국의 스마트 서먼이라든지 오토파크 기능들을 배포를 했던 작년 4분기에 이렇게 2연 매출 인식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추세로 보면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FSD 2연 매출 인식이 증가를 하면 할수록 테슬라의 실적은 더 상승할 수 있겠죠. 앞으로 2연 매출 잔액과 인식이 더욱더 증가할 수 있는 원인이 이미 6월 달에 로보택시 런칭을 했고 이에 따른 후광 효과로 FSD 구독이 증가할 수 있고요. 로보택시를 런칭했다라는 건 어스퍼바이즈드 FSD를 출시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제부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어스퍼바이즈드 FSD를 출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2연 매출 잔액과 인식이 증가할 것입니다. 어스퍼바이즈드 FSD가 일반인에게 확산했다라는 것,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델 Y, 모델 3가 로보택시로 둔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해외로는 이 슈퍼바이즈드 FSD의 글로벌 확장이 있을 수 있겠죠. 올해 연내 유럽에 이 슈퍼바이즈드 FSD 출시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자, 이러한 상황이면 작년에 FSD 매출 인식이 5억 9,600만 불 수준이었는데 이게 올해 1빌리언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SD 매출은 100%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이 1빌리언 증가한다는 뜻이고 1빌리언 수준이면 테슬라 영업이익의 못해도 5%에서 10% 수준까지도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상승 추세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테슬라의 FSD 구독이라든지 2연 매출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내년까지 가장 중요한 화두는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넓게 로보택시가 확장되느냐 여부가 될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 로보택시 공식 계정에서는 이번 지오펜스 확장에 대해서 faster and stronger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6월 22일에 오스틴에 로보택시 론칭을 했고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앞으로 2달 이내에 현재 보조석에 안전요원이 타고 있는데 안전요원도 줄인다고 했고요. 샌프란시스코 지역이죠. 베이 에리아에 인증 대기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2달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오스틴에 이렇게 지오펜스 확대를 했죠. 오스틴 지역의 가격 인상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피닉스 지역의 인증 결과를 지금 7월 말이 되면 발표할 예정에 있어요. 피닉스 지역 역시 로보택시 출시에 그렇게 큰 장애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웨이모가 2018년부터 진출한 지역이니까 충분히 테슬라도 진출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연말에 또 하나 기대되는 요소가 있으니 일론 머스크가 어제 테슬라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뭔가 충격적인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올해 말까지 역대 가장 에픽한 가장 장대한 데모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신규 프로덕트가 되겠는데 로드스터가 될 것 같다, 옵티머스 버전 3가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다른 게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입니다. 자, 일단 데모라는 건 컨셉 모델이라는 거죠. 로드스터는 이미 컨셉 모델이 있었고 옵티머스도 이미 많은 컨셉 모델들이 있어 왔어요. 여기 보면 에버라는 표현을 2번이나 썼는데 이 에버라는 표현을 2번 썼다라는 건 기존에 없던 제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뭔가 스티브 잡스의 One More Thing이 생각나는 대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에 따라서 새로운 제품이 테슬라 드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일론 머스크는 이 드론에 대해서 매우 자주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도 미래 전쟁은 드론 전쟁이 될 것이다. 7월 7일에도 드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뭔가 티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도 미국은 대량의 장거리 드론이 필요하다. 롱레인지 드론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이 드론은 하늘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늘뿐만 아니라 배처럼 바다 위에도 다니고 수면 밑에도 다니고 그리고 하이퍼소닉 미사일까지 갖춰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방산 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뭐 자동차 생산이라든지 기계를 생산하는 많은 업체들이 방산 관련된 제품들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수직 통합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물체는 무엇이든지 제작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 드론에 들어가는 배터리 테슬라에서 생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드론에 들어가는 전기 모터 테슬라가 제일 잘 만드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테슬라는 재료공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스페이스X와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아가는 로켓도 화성까지 가는 로켓도 만들고 있는 마당에 드론은 만들기야 너무나도 쉽겠죠. 굉장히 가볍고 튼튼한 소재로 드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미래 전쟁의 드론은 혼자 판단하고 알아서 공격하는 그런 자율주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알아서 길을 찾고 알아서 고객에게 물건을 배송할 수 있는 드론이 되어야만 하겠죠. 자,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AI 기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는 이미 자동차도 스스로 갈 수 있는 로보택시를 이미 만들어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로보택시의 지적 AI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LLM 모델까지 이 그록까지 심고 있어요. 자, 이 그록은 차량뿐만 아니라 옵티머스에서도 실현이 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테슬라의 모든 이동하는 제품에는 이 그록이 탑재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그렇게 되면 드론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 어떤 기업보다도 강력하고 효율성이 높은 드론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조 역량이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말 하나하나에는 다 뼈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대량의 장거리 드론이 필요하다라는 건 필요하면 자기가 만들어내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건 테슬라가 제일 잘하는 일이니까요. 자, 아무튼 올해 연말 굉장히 기대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에 투자하는 건 미래 친환경 기술, 그리고 미래 방위 산업, 그리고 미래 AI 기술에 투자를 하는 ETF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현재 주가는 EPS의 하락을 반영하면서 들쭉날쭉 횡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중요한 건 이러한 AI 기술에 따른 그 실적 반영이 내년 중반부터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올해까지는 AI 관련 실적 반영은 당장 크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FSD 매출은 그리고 그 인식은 전년 대비 2배 정도는 증가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테슬라 EPS의 한 80% 이상은 자동차 판매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반영이 되기가 힘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년 정말 테슬라 로보택시가 미국 전역에 뭐 100만 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프리미엄 수치, PR 수치까지 같이 올리면서 주가가 내년 중반부터는 굉장히 호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계속해서 아트라운 TV 함께 하시면서 테슬라의 멋진 행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